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새 남자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사막고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고입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문묘 18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은 성혼. 문묘 18년 성혼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오기 전에 손님께서 성원 선홍이라고 아니 검색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잠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려고 성혼 검색했더니 네, 선언문이 나온다. 선언문이 나온다. 이렇게 또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자, 혹시 성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생소합니다. 그렇죠. 생소하다. 그렇죠. 혹시 그러면 성혼이면 성이 뭘까? 성씨. 그렇지, 성씨지. 성씨 중에 유명한 사람. 성유리. 오 예. 혹시 그 태어날 때 네. 하늘에서 네네. 막 소리가 들렸대. 태어났느냐? 오. 아직 안 태어났어요. 들어봤는데. 아직 안 태어났어요. 또 물어보더래. 성산문. 그렇지. 응. 세 번 물어봤다 그래서 성산문이라고 하잖아. 오. 성산문이 누굽니까? 성산문이죠. 성산문. 세 번 물었다. 네. 산문. 그 우리 사육신 들어봤으면 세종대왕 때 유명한 학자죠. 성산문. 근데 이제 그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보내버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래서 왕이 될 때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학자들 중에 우리 집현전 세종대왕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학자. 그 중에서 6명의 그 항의를 하다 죽은 현인들이 있다고. 죽을 사자. 그또 살아있는 6명의 또 신하들이 있었다고. 생육신과 사육신. 그 사육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산문? 그렇지, 성산문이다. 성산문이 그 얘기했잖아. 자기가 죽기 전에 막 고문받으면서도 강의한 만큼은 살려두시오. 강의한 만큼은 살려두시오. 들었던 것 같아요. 살려두시오 쓰시오. 성산문이 단 한 번도 세조에게 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 자네. 아니 나으리. 자네가 그럴 수 있나? 나으리라고 말하면 항상 나으리 고문받으면서도 나으리. 대단하네. 대단하지. 성산문은 엄청난 사람이지. 나으리는 무슨 뜻이지? 나으리. 그러니까 이 성산문의 자손이 바로 성은이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뭐 크게 잘 됐겠어? 그렇겠네요. 엄청 비박받았겠지. 근데 그 성은이 이제 아버지가 그 성수침이라고 아버지가 조광조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또 살림에서 또 엄청난 집안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그 성혼이 중종 30년에 태어나. 서울에서 성수침의 아들로 태어나지. 그러니까 스승이 아버지야. 스승이 아버지인데 그러다가 이제 5살 되던 해 아버지 성수침이 막 이제 기묘사화가 일어났죠. 조광조 죽고 막 다 죽고. 네네. 그래도 이 조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가버린다고. 파주로. 5살에 파주로. 성운 5살 때 파주로 이사를 가. 네. 그 파주에 이사 간 게 또 기가 막힌 일이 돼버리지. 누굴 만나나요? 그러면 역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이 이 책입니다. 바로. 자, 한자로 뭐가 적혀 있죠, 그죠? 3. 적혀있네 밑에 사면수관. 밑에 한글 있네. 밑에 한글이 있었네. 이 사면수관이라는 책인데 이게 자 보면 적혀 있죠. 이렇게 막 뒤에 보면 한자가 막 적혀 있다고. 필기체네. 이거는 한자 잘해도 못 읽겠다. 이거 알아보나 이거? 알아보지. 이게 뭐냐면 이 편지야, 편지. 수관은 손으로 쓴 관찰, 편지라는 손편지. 삼현은 세 명의 현인. 그렇지, 현인. 3명의 현인이 주고받은 편지라 그래가지고 이 편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라고. 3명의 친구들의 편지가 서로 주고받은 게. 글씨체가 아주 그냥. 이 세 친구들이지. 세 친구들. 이 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율곡이. 이황. 이왕 친구가 될 수 없지. 나이가 연배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버지 뻘인데. 율곡이, 그 다음에 우계 성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봉 송익필. 이 세 사람이 친구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파주에 가면 율곡이란 동네가 있어. 율곡리. 그 밤
밤골 이런 거야. 옛날엔 밤골 네. 밤골 불렀겠지. 네, 밤골. 밤나무가 많은 그 산에 밤나무가 많았으니까 뭐 밤골이라고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율곡에 이원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그 사람 아들이 율곡이야. 율곡. 그게 자기는 율곡에서 나왔어. 그 바로 옆 동네가 우계리야. 우계리. 우계성원. 우계성원.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산이 하나 있어. 구봉산 맞아. 그래서 구봉성 이필이야. 그래서 구봉산 옆에 율곡리가 있고 율곡리 옆에 우계리가 있어. 전부 지명 따왔네. 아니 원래 호는 그렇게 따는 거야. 별명이잖아. 야, 밤골 사는 최씨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아니 그 밤골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 세 친구가 근데 나이가 그 다 한 살 차이야. 누가 제일 형입니까 그러면? 송익필이 제일 형이지. 큰형. 송익필이 제일 큰 형이고 그 다음이 저 성혼이 한 살 적어 송익필보다 한 살. 그리고 성혼보다 한 살 동생이 율곡이야. 그러니까 요 같은 동네 세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친하게 지냈겠네. 친한 정도가 아니야. 이 손편지가 남아 있을 정도로 세 사람이 얼만큼 친했냐면 야 이건 좀 뒤에 가서 할 얘기인데 송익필이 그 미쳐네. 신분이. 근데 이 두 사람이 편지 주고받은 거 알지만 형 그리고 죽을 때까지 존경을 표해. 송익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율곡이 누구나 다 알잖아. 그렇죠. 그 조선시대 때는 율곡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성혼이었어. 그 당대에도 성혼이 살았을 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야. 159 있을 때가 아니다. 159 있을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율곡이가 죽거든. 율곡이가 10만 양명설 주장하고 죽다 그러잖아. 네. 보통 뭐 물론 10만 양명설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그런데 송익필과 성혼은 임진왜란 때까지를 산 사람이거든.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아주 막 끊임없는 그 조정에서의 그 최고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근데 송익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송익필을 조선의 제갈량, 조선의 제갈공명, 그리고 조선의 숨은 왕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어져 있어.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 뒤로 일어나는 조선의 대부분의 빅 사이즈의 일들은 송익필이 주도한 일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정권을 주도했던 서인의 숨어 있는 막부의 배우자. 율곡이도 끊임없이 편지 보내서 물어봐. 이 일은 어떡합니까? 이건 어떡합니까?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이 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지가 이렇게 모아져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사면수간. 그리고 이 사면수간이 그 세 사람의 편지 모음이라는 이 책에 남아 있는 것도 구봉집이라는 송익필 문집에 만들어져 있던 거였지. 그러니까 송익필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한 전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물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거북선을 이순신에게 만들게 한 사람. 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순신이 그 송익필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나왔다. 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어디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만 봐도 사실은 송익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 세 사람이 워낙 친한 친구니까 각자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각자 제자들이 이 세 사람을 다 돌아가면서 스승으로 모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송익필의 제자, 송익필 밑에서 공부하다가 그 친구인 율곡 이이 밑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그 친구인 우계성원한테 가서 공부해서 세 사람을 모두 스승으로 삼은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굽니까? 사계 김장생. 그 김장생의 제자가 바로 아들인 김집, 김집의 제자가 바로 우암 송시열. 앞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세 친구, 엄청난 우정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 편지 속에 남아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그 어린 나이 그 파주에 다 모였을까? 그 이제 하늘에 그러니까 그 동네 지금 파주 출판 단지라고 있거든. 알죠. 가봤습니다. 거기가 이제 심악산 밑에 있는데 심악산 옛날 이름이 구봉산이야. 그 지금 파주 출판 단지. 그 책이 나올만해 거기서. 풍수지리적으로 뭔가 있네. 있어요. 파주가 대단한 데야. 파주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은 그 시대를 좌우했던 엄청난 사람들인 거지. 근데 우리가 율곡 이는 알지만 그렇죠. 성은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모르고
송익필은 아예 몰라.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송익필을 나중에 따로 한번 해야겠다. 이 인물만. 워낙 어마어마한 전설들과 이 사람의 그 신분을 초월한 세 친구의 그 이야기들. 그럼 송익필 같은 경우에는 관직을 안 한 겁니까? 송익필은 과거 시험을 쳤는데 이건 이야기가 길어. 오케이. 이건 좀 이따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왜 이 신분에 문제가 있어 하여튼. 오케이. 그건 사연도 있어 게다가. 그래서 그걸 한번 따로. 스토리가 많네요. 송익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 뭐 송익필이 주도했다면 임진왜란이 뭐 금방 끝났을 거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희대의 제갈공명 천재라고 불린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이 우계 성혼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딴 거보다 바로 이 사면수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친구 우리 이때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대단한 위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네네. 친구 이야기가 잘 없었잖아. 그렇죠. 보통 스승과 제자. 주로 스승과 제자. 뭐 왕과의 관계라든가. 관계 맞아. 그 충직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집안이 얼마나 빵빵했느냐에 대한 그쵸.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게다가 잘 봐. 우계성원과 율곡이인은 둘 다 또 문묘야.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자였던 김장생은 제자도 문묘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나오기 힘든 신라에서 조선을 통틀어 18명밖에 없는 그 문묘 18연에 지금 이 라인이 다 걸려 있어. 그러네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친구인 거지. 어마어마한 친구고, 아까 성씨 이야기 하다가 막 성유리 뭐 이런. 우리 이제 아까 이 성원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유명한 성삼문 집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유명한 성씨는 따로 있다. 누굴까? 성룡. 성룡. 제키챈. 그럼요. 야, 그 같은 성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성룡. 맞아. 이룰 성자. 같은 성자예요. 맞췄다. 네. 혹시 성춘향과 이몽룡이라고 성춘향. 성춘향과 이몽룡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죠. 창녕성 씨란 말이야. 창녕. 창녕성 씨. 창녕. 가깝네. 가깝죠. 대구랑 가까워요. 창녕성 씨란 말이지. 이 창녕성 씨인데 원래 이 얘기 한번 들어봐. 이거는 그냥 좀 이 창녕성 씨 하는 김에 하는 얘기인데, 남원 부사의 아들이었던 이몽룡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 이몽룡이 아버지가 남원 부사였고, 자기는 이제 막 부사 아들이니까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생인 성춘향을 만났단 말이야. 네. 만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이몽룡 아버지가 서울에 발령받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네. 그때 이몽룡도 올라가지. 네. 그러다가 이몽룡하고 성춘향이 헤어진단 말이야. 네. 그러다가 변학도가 내려와. 네. 사또로. 그러니까 그때 과거 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내려오지. 그렇죠. 그리고 부패를 이렇게 척결하면서 암행어사 마패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성춘향을 구하고 변학도를 멀리 보낸 암행어사.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잘 돼서 나중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다. 네. 라는 스토리 다들 아십니까? 네네. 그렇죠.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춘향전. 기본 스토리죠. 실제 남원 부사 중에 성이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성이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이성이 아니라 성안이. 성안의가 있었어. 성안이가 남원 부사였어. 근데 이 성안이가 남원 부사일 때 아들인 성이성이 그 당시에 성도령이었다고. 과거 급제 안 했던 성도령이었어. 근데 이때 성도령이 어떤 기생도 알게 되고 로맨스가 있었나 봐,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성안이가 남원 부사로 있다가 서울에 승정원이 이제 승지가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 다시 이제 인서울하게 됐다고. 그래 그때 이제 성희성도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따라. 갔다가 성희성이 과거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실제로 돼. 실제로 암행어사가 돼서. 그리고 호남 지역의 암행어사로 활동을 해. 그리고 실제로 부정부패하는 수령들을 봉고파직을 실제로 많이 시켰어. 그리고 창녕성 씨 집안에 보면 이때 성희성이 그 춘향전에 나오는 그 이몽룡이 했던 시도 실제로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기생가의 일화가 담긴 이야기가 그다음 조선시대 때 아마 춘향전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어떻게 나왔나 봐.
그런데 이때 양반 가문이잖아. 네. 같은 성씨. 그래서 성을 바꾼 거야. 뭐야? 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서 성희성 원래는 주인공이 성희성이잖아. 그 흥분인데. 성희성하고 뭐 춘향이는 성이 뭐가 있었겠지. 뭐 이춘향이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양반 집안에서 불경하다 그랬을 거야. 우리 집안을 어디다 대놓고 자꾸 이런 걸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이 자식들아 뭐 이런 게지. 그래서 실제로 춘향이 성을 성씨로 바꿔버리고 그 이몽룡의 성을 이씨로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성춘향이라는 어떤 충현전의 뼈대가 이루어진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고 그 실제로 성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암행어사 시절에 신분이 한번 노출되는 일도 있었대. 걸렸구나. 순천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양으로 간 일도 있다 그러고 실제로 남원에는 그 암행어사 시절에 남원에 들렀다는 기록도 있어.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남원 부사로 있었던 남원에도 들렀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몽룡이라는 사람의 실제 모델은 성희성이라는 사람이야. 그 성희성 그 당시에도 굉장히 똑똑했는 걸로 유명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성한이가 남원 부사 때 자기가 남원에 있을 때의 그 춘향이라는 기생과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그리고 실제 이야기에서 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에 춘향이를 성씨로 알고 있다. 성춘향. 라는 거지. 그러면 그 성춘향이라는 사람의 실제 모델인 그 이몽룡의 실제 모델인 성희성이 바로 그 유명한 창녕성 씨야. 이 집안이야, 이 집안. 성혼보다 좀 후대 사람이야. 성희성도 선조 때 사람이거든. 임진왜란 일어나고 그 3년 있다 태어나는 게 성희성이야. 그러니까 성홍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거지. 같은 집안의 창녕성 씨로. 그 이게 우리가 아는 창녕성 씨 중에 제일 유명한 성춘향과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성룡이라고 하지 말고 성유리 뭐 이런 자꾸 이사 대단한 얘기만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서 뭐 창녕성 씨 얘기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다 그러면 성삼문 그 다음에 문묘 18년인 성혼 그리고 실제 이몽룡과 성춘향의 모델이었던 이몽룡, 성희성. 요 정도는 이빨 좀 털어줘야 어디 가서 좀 배운 집 자식이구나. 혹시 알아? 살다가 창녕성 씨 만났을 때, 그 집안 사람이세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걸 알다니, 뭐 이런 거. 우리 집안에 이런 내용까지 알다니, 하면 좋아한다고 대우해준단 말이야. 그 집안 사람도 모를 것 같다. 알아, 왜 몰라? 이 사람 젊은 애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이 이제 창녕성 씨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위대한 인물 성혼. 우계 성혼입니다. 소계곡. 소우자 계곡계자. 그 앞에 흐르는 저 계곡이 있어. 우계리 가면 그 앞에 흐르는 계곡이 우계야. 우계. 계곡 이름이. 그래서 우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본인이 17살에 결혼을 해요. 빨리 왔다. 빨리 하죠. 이제 17살에 결혼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순천 군수였던 신여량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 그런데 이제 평산신씨지 이 집안이. 이 신여량이 누구냐? 이 딸 결혼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친구 율곡이의 엄마. 이름 뭐야? 신사임당? 그렇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신씨구나. 그렇지. 신사임당이랑 십촌이야. 친척이야, 친척. 그러니까 요 또 집안이 딱 이렇게 묶인다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결혼한 그 해 속과에 합격해. 근데 이제 당시 속과가 뭐냐면 경전을 이렇게 하는 과목을 생원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력 우리가 장문. 이게 문장, 시나 이런 장문 같은 거 하는 걸 진사시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진사댁 셋째 딸라고 하면 진사시에 합격한 거야. 속과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속과 대과가 있단 말이야. 속과가 그 성균관 그 입학 시험이라고. 근데 이제 속과에 생원이랑 진사 둘 다 합격해. 둘 다 합격하고 그러다 다음에 18살에 이제 초시에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계 성원의 특징이 있어.
병이 많아. 아 병약했구나. 병약해. 항상 아파. 그러니까 왕한테 불려가도 한양에 가서 여관에서 머물러 병 때. 나중에 왕이 직접 찾아와 병문. 아니 아프나. 많이 아파. 근데 병 때문에 또 복시를 못 치러.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 밑에서 나는 그냥 공부해서 제자나 길러야겠다. 그리고 이게 율곡이와 우계성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율곡이는 그 율곡이의 성리학이 이기 이론론으로 가잖아. 네. 그게 현실론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율곡이는 항상 뭐라냐면 현실 정치, 민생 구제, 국방력 강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전부 다 우리 이렇게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들 여기 현실 정치 해야 된다 할 때 우계성원은 항상 뭘 주장하냐면 개인 수양. 그러니까 우계성원은 이왕 쪽에 가까워. 이는 이왕에서 넘어가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또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계는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내려와. 우리 김인우 때도 그 얘기하잖아. 계속 내려와. 거절해 계속. 안 할래. 계속 거절해. 그래서 결국 가고 하면 한양까지는 가. 그 여관에 있다가 또 내려와. 우계성원은 끊임없이 관직을 사퇴해.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봉, 송이필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야. 딱. 요 현실 정치와 개인 수양이 딱 중간이고,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율곡이를 굉장히 지지하는 면도 있고, 또 우계성원은 지지하는 면도 있어. 중간이고, 구봉, 송이필은 항상 직이라는 말을 썼거든. 고들직. 고들직. 그래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구봉, 송이필은 예와 직. 이걸 그래서 김장생한테 가르친 거야. 예와 직을. 그래서 나중에 김장생은 그 조선 예학의 종주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이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점도 발생을 하긴 하죠. 그러다가 이제 30살쯤 됐을 때 아버지이자 스승인 성수침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 스승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하다고. 본인한테는 의미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네. 아버지가 위독할 때 2번이나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약하고 타서 드리고 이랬대. 옛날 조선시대 때는 부모가 위독하면 자기의 피나 뭐 허벅지 살이나 이런 걸 드린다 그러잖아. 민간요법 같은 거. 그 효에 또 그거 그러면 이제 하늘이 감복을 한다. 아버지의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리고 뭐 송광정철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송광정철이라고 압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3인곡 모릅니까? 3인곡? 서문탁. 그거 서문탁. 3인곡 서문탁. 관동별곡. 관동도 들어봤는데. 그거 쓴 사람이 송광정철이에요. 정철. 이 친구들이라고 친구들. 같은 친구들. 송광정철. 우의정했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야 답답하다 진짜. 근데 재밌네. 그렇지 맞아. 서문탁 노래 제목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면 아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이때가. 왜냐하면 이제 선조 때 들어가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때기도 하지. 뭐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34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34살에 이황을 드디어 만나. 그리고 이황하고 또 같이 담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8살 될 때 자기 친구 이하고 이기론 논쟁을 7년 동안 해. 아이고야. 편지를 주고. 근데 이 논쟁은 하되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간 적이 없대. 이 정말 신기한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건 맹렬하게 토론해. 그런데 두 사람의 개인적인 우정에는 금이 가지 않아. 그렇지. 근데 이건 진짜 귀중한 일이거든. 근데 이거 세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야. 세 사람이 각자 막 비판을 편집을 보면 율곡이한테 송이필이 야, 네가 책 쓴 거 교정해달라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냉정하게 얘기해 주거든. 네. 근데 우정에는 한 번도 금이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대단하다. 공사구분이네. 그래, 공사구분이 대단하네. 공사구분이 참. 근데 이게 공사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정이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서로의 좀 이념이 다른데 또 이렇게 관계가 유지돼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르잖아. 네. 사람이 다른 걸 인정하는 거랑 다르다고 삐지는 건 다른 거지. 그렇지. 다르다고 삐지는 거하고는 달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 친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관계인 거야. 그래도 우정에 변하지 않을 걸 알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송이필이 우계성운한테 좀 안 좋은 말 했다고, 자기 생각과 다른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그런데 우계성운이 뭐? 아이 노비 새끼가 뭐 이래버리면 아니, 우정이 돼 이게? 우정이 되냐고 이게? 우정이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럴 거야. 아 니하고 말 안 해 시 그래. 아 니가 날 그렇게 얘기해? 아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노비 새끼라니. 아이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아이 그 세 친구가 다 단점이 있단 말이야. 야 이 쌍놈이랑 똑같은 거잖아. 아, 율곡이만 해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저 금강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이 돼 버린단 말이야. 머리를 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교에 심취한다고. 이것 때문에 율곡이가 평생 이걸로 발목이 잡힌다고. 나중에 제자들한테 있어서까지. 땡중 됐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계성운이 야 이 중새끼야. 네가 그렇다고 네가 성리학을 논해 이 새끼야 했을 때 뭐 나한테 지금 너 뭐라 그랬어? 이런 말. 뭐 삐지 마. 답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세 친구는 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우정이 금이 안 가. 뭐 자네가 불교에 빠져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런 편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율곡이한테도 막 탁 얘기한다고. 근데 그걸로 우정이 금이 안 간다니까. 하면서 율곡이 답장을 보면 그런 말도 나와. 아 형의 그 이야기는 제가 느끼는 바가 있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답장이 와. 이렇게 서로가.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우정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그래서 이건 현인의 우정이 맞아. 이 편지 글에서 보면 이 편지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우정은 우리 세 명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세 명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같은 점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넘어서면 같아서 붙어 있지만 달라서도 붙어 있어. 이 세 사람이 다른 점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의 다른 관점을 보면서 이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렇기에 더 좋은 거다라는 거지. 근데 간장종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랑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하면 삐져서 니랑 안 놀아버리고 말이지.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사면수관 한번 추천합니다. 이거 번역돼 있어요? 번역본이에요. 제가 뭐 원본 아니 이거 저도 못 읽어요 이런 거. 이 편지체를 어떻게 읽어요? 이거 진짜 초서. 이렇게 보면 나온다고 이렇게 편지들이 다 이렇게 그지? 이거 율곡이 구봉한테 보낸 편지, 구봉이 우계한테 보낸 편지, 그지?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별의별 내용이 다 와. 여기 보면 저번에 그 어공이 왔는데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어.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어공이니까 낚시꾼인 거야. 왔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막 그 구봉이 사실은 막 배고프고 이럴 때 율곡이가 받은 그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율곡이는 조정이 빨리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뭐 쌀하고 이런 거 받을 거 아니야. 그 녹봉을 구봉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뭐 누가 생선을 잡았다 이러면 그 생선을 또 우계한테 보내주고 서로가 이렇게 약재 나오면 약재 서로 보내주고 그럼 그걸 보내주면서 편지도 같이. 그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반찬 이렇게 드셔보세요 하고 주면 그 반찬통 딱씩 쓴 다음에 그 우리 과일 넣어서 주기도 하잖아. 그렇죠. 똑같이 나와 편지에. 저번에 보내주신 그 뭐 반찬 잘 먹었고 보내주신 그 반찬통에는 제가 요번에 이걸 담아드립니다 이러면서 보내주는 내용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편지 속에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게 주장이 맞다 틀리다 비난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율곡이가 책을 쓰고 나서 그 우계성운한테 서문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우계성운이 구봉한테 또 편지를 써. 내가 이렇게 서문을 적었는데 교정 좀 해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요거는 좀 바꾸면 좋겠고 요런 내용은 요게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고 서로가 책을 만들어내고 그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지 이게. 관계가 좋다. 아예 관계가. 나는 이게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싫은 얘기를 못한다? 그건 과연 친구인가? 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끼리도 그렇잖아. 싫은 얘기 딱 했을 때 아 맞다 내가 정신 못 차렸다 고맙다 친구야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뭐? 야 네가 친구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래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친구들이. 굉장한 거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사이에 굉장히 이제 계속 끊임없는 추천 관직이 들어갑니다. 율곡이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구도 장원공이라고. 율곡이 뭐 과거 시험 9번 장원급제에 뿌리고 막 이제 희대 천재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세에서는 사실 율곡이보다 천재를 송이필로 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율곡이가 관직에 딱 들어가니까 율곡이가 뭐 하겠어? 추천할 거 아니야. 추천. 누구? 우계성은 추천할 거 아니야. 저 친구 정말 쓸모 있는데 좀 쓰자. 잘 안 가. 우계성은 잘 안 가.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계속 뭐 안 가고 뻗팅기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47살 되던 해가 선조 14년이라고 1581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 다 그때 돼가지고 이 종묘 서령이라 그래가지고 관직에 있는데 관직에서 이제 체임돼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귀향을 허락 안 해줘 왕이. 안 올라올까봐. 한 번 가면 이 새끼가 뭐 어떻게 잡아놓은 건데 한 번 가면 안 갈까봐 귀향을 안 보내준단 말이야. 고향 못 안 가게. 올라오니까. 그래갖고 우계 성원이 하면서 다시 한양으로 올라와서 여관에 있어. 그 여관에 있는데 또 몸도 안 좋아. 항상 비비대. 그래서 이거 사면수관에 보면 계속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 우계가 계속 어디 아프다고 편지를 보내면 이야기 좋다 하면서만 이제 보내주는 것도 내용도 나오는데 그만큼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왕이 직접 문병을 와. 문병을 와가지고 문병 와서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가. 여관방에서 왕한테 막 얘기해줘. 이렇게 다스리십시오.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에 이제 그 정도로 했으면 자기도 궁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경복궁에 들어간다고. 사정전에 가서 임금을 찾아뵈. 해서 이제 정식으로 다스림에 대한 뜻을 이렇게 글로 써서 전달해. 그러니까 이제 녹봉이 아니라 특은으로 특별한 성은을 입어가지고 미곡으로 하사를 막 해줘 왕이. 그리고 그 해 엄청난 일이 벌어져. 47살에 부처님 같은 일이 벌어지지. 깨달음이 옵니까? 문 밖에 나왔는데 사대 문 밖에 나왔는데 야 충격적인 일이 있는 거야.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본 거야. 굶어 죽는 아사를 한 거야. 그래서 왕이 하사한 곡물을 그때부터 이웃에게 다 나눠줘 버려. 녹봉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왜 녹봉 안 받아? 이거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막 특별도 막 미국하고 보내주는데 그것마저도 계속 나눠줘 사람들한테. 그게 성은 47살 때야. 그러니까 충격이었던 거지 본인한테는. 백성이 굶어서 지금 죽고 있다.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해 내섬시 첨정이라고 또 관직을 받았는데 또 사고 낙향해 또 계속 낙향해. 그러다가 또 2년 있다가 이제 49살 됐는데 또 2조 참의가 됐다가 특명으로 2조 참판까지 올라가 버려. 승진을 하는 2조 참판이면 지금 차관 아냐? 이품이라고 이게.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그 다음 2조 참판되고 다음에 율곡이가 죽어. 율곡이가 49살에 죽거든. 한 살 어리니까 성훈보다. 그러니까 또 사직서를 내고 낙향해버려. 이의 없는 데서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미 이인은 서인의 영수였단 말이야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서인의 영수 자리를 물려받아. 성훈이. 그러다가 5년 있다가 선조 22년에 1589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져. 내가 이거 특별편으로 할 생각인데 정여립 모반 사건이란 게 벌어지지. 뭡니까? 뭐요? 정여립이란 사람이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천재기도 하고. 정여립 율곡이 제자야. 율곡이 제자인데 정여립이 이제 율곡이가 죽고 나니까 정여립이 원래 서인에서 동인으로 막 넘어가고 그래. 당시 집권당이 동인이었거든. 그 당시 이제 동인 서인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많아. 동인 서인 갈라지는 것도 이게 1575년인가 아마 그때일 것 같은데 그 선조 때 일단 무슨 일이 있어. 일이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내가 따로 할게. 이게 동인 서인 동인에서 또 남인 북인 서인에서 노론 소론 막 갈라지는데 이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일단 이게 나눠진다고 살인파들이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네. 그 당시 그 각자의 그 수장들이 살고 있던 집이 이제 동대문 쪽이랑 정릉 쪽이라 가지고 동쪽에 산다고 동인, 서쪽에 산다고 서인 이렇게
사는 집이 이제 그 당시에 심의겸하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김효원이라고. 이게 하여튼 그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그 당시에 동인이 이제 대가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인은 주로 이제 좀 그 태계 이왕, 남명 조식 이쪽 영남학파 계열이고. 서인은 이제 율곡이랑 그 당시에 이제 요 경기하고 충청도권 사람들이라서 이제 정치 색깔이 좀 다르긴 했어. 근데 이게 딱 나눠지고 나니까 동인이 더 강력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율곡이가 어쩔 수 없이 서인 편을 들어줘. 근데 율곡이는 동인도 서인도 아니야. 합하려 그래서 계속.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율곡이가 죽으니까 그 제자였던 정여립이 그러니까 동인 쪽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서인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판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정여립이 그래서 이제 저기 전라도로 이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대동계라고 막 시도 쓰고 글도 좋고 군사훈련도 저끼리 막 하고. 그러니까 뭐 외적이 침입하면 뭐 대동계가 나서가지고 막 광군들하고 같이 물리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정여립이 모반을 한다는 이상한 밀고가 들어와. 밀고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여립은 자결을 해버리거든. 근데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정말 희대의 어떤 신비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선조가 너무 놀란 거야. 충격받은 거지. 지생에 어떤 반란이 일어날 거란 생각했겠냐고. 근데 이건 반란도 아닌데 이상한 밀고 같은 게 하여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조가 야, 나 지금 이의도 없고 믿을 사람 누구야? 성원. 우계성. 성원한테 밀지를 보내. 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경은 큰일 났다. 경은 시골에 편박한 곳에 있을 게 아니라 나의 곁에 있어라. 그래갖고 막 또 충성을 다한다고 성원이 막 뛰어와 선조 옆에. 뛰어와가지고 다시 조정이 들어가고 2조 참판이 돼. 그러다가 3년 있다가 벌어진 일이 임진왜란이라고. 이 임진왜란인데 이것도 웃겨. 선조는 바로 도망가잖아. 저 위로. 도망가는데 그 파주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그때 자기를 마중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동인 중에 누가 아무 집이나 가리키고 저기가 저 우계 성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민가나 가리키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당시는 이게 당시 서인의 영수가 또 우계 성운이었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마씨 성운이 내가 나왔는데 감히 어가를 보고도 뭐 마중을 안 나와 가면서 막 싫어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근데 우계 성운이 나중에 되게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선조는 지가 올라가고 지가 아들 광해군한테 야 네가 그 막으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분조라 그래갖고 조정을 나눠버려. 그리고 지는 자 의주에 바로 도망갈 수 있게 중국으로. 그렇죠. 압록강 옆에 의주에 있고 광해한테는 네가 그 밑에 알아서 정리해 그러놓고는 조정을 나눠버린다고. 그러니까 세자 광해가 밑에 내려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성운이 막 급하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광해군이 성원 보고 와 존나 반갑다. 야 지금 이 외란통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성원이 막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 임금께서 저기 여의주에 계신다고 하니까 또 찾아뵈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는 길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호위무사 딸려줄게. 호위무사 막 광해군이 붙여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여의주 갔더니 선조가 그거 보고 또 삐진 거야. 야 너 내가 아니라 우리 아들부터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또 그때 동인 중에 저 집이 우계 집입니다 했던 금마가 또 옆에서 이거는 필시 무시한 거다. 세자를 왕위로 옮기려는 작당입니다. 그래서 광해부터 보고 온 겁니다. 또 옆에서 막 쳐 씹으렸다고. 그러니까 선조가 진짜 싫어한 거야 이제 성원을. 성원 우계 성원을 보고 이제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의심도 사고 이제 계속 그래. 선조는 이때부터 해서 이제 이순신도 의심하고 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꼬였구나. 다 꼬여. 선조는 이때부터 꼬여. 인간이 꼬여 있어. 옆에 간신배가 있구나. 간신배도 있는데 선조는 내가 볼 때 그릇 자체가 그런 것 같아. 하여튼 특이한 놈이에요. 아니 일단 튀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아들 방배 삼아놓고. 그래 아들. 그 영화 광해 보면 이병헌이 나중에 진짜 광해가 뭐 화살 자국이 있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임진왜란 때 직접 막 광해가 다녀서 그래. 이 전쟁통에 지가 막 그 수습한다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 너무 잘 막아냈잖아. 그러니까 금방 임진왜란 일어나고 한 1, 2년 있다가 바로 다시 한양으로 들어와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환도를 한다고. 환도하니까 그때 60살에 성운이 이렇게 있다가 화평론을 주장한단 말이야. 지금 정전됐지 않냐. 전쟁 더 이상의 성운은 이미 뭘 본 사람이야. 백성이 굶어 죽은 걸 본 사람이라니까. 성운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 율곡이가 그토록 주장했던 국방론. 야 이때까지 씨 국방론 아무리 율곡이 주장해도 첫 듣지도 않다면 이제 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하여튼 이제 우계성원 같은 경우에는 화평론을 주장해버려. 정철이랑 같이. 그러니까 선조가 노여우한다고 노여우. 그래서 결국은 또 파주로 또 내려가. 내려갔다가 64세 병이 위독해져가지고 6월을 남기고 죽지. 그리고 그 해가 선조 31년 1598년이었는데 그때 여름에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성훈이 죽고 얼마 안 있어 12월에 노량해전으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지. 같은 해 요때. 그러니까 이제 우계성훈은 임진왜란의 끝과 함께 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고 끝내는 걸 몇 달 앞두고 돌아가신.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계성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얘기가 사실 많긴 많은데 아유 나 큰일 났네. 할 얘기가 나 사면수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새 친구의 우정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니 성훈 2탄 하시든지 2탄. 이거 율곡이도 많아서 안 돼. 어쨌든 큰일 났네. 어쨌든 이제 구봉, 송익필과 우계성원, 그 다음에 이제 율곡이가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이 요때가 1560년대부터 시작한 편지들이에요. 1560년이니까 나이로 치면 보자. 연도표를 내가 뽑아왔지. 1560년이면 26살 때부터네. 그죠? 26살 때부터 이 세 친구가 우계성원 26살 때니까 뭐 한 친구는 25, 한 친구는 27일 때 비슷한 나이 아마 25으로 치면 1560년부터 1593년까지니까 약 한 33년간 주고받은 편지들이. 33년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대 중반부터 해서 50대 중반까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구나 거의.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가 그 전에 49에 좀 빨리 죽으니까 네. 우계성원하고 구봉 송이필의 편지가 좀 더 많죠. 좀 많고 그 보면 이제 개인사, 네. 아픈 거, 질병, 뭐 이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식재료, 내 뭐 보냈다라는 거, 약재 처방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학문에 대한 이야기, 뭐 이기론, 심성론, 그 다음에 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각자의 제자들.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 별의별 유명한 제자들 많이 나오죠. 뭐 김장생 같은 분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자기 제자들도 막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송필 아들이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엮었거든요. 엮어서 그 엮은 그 안에 구봉집 안에 이 사면수관이 따로 이제 편집글만 모아놓은 부분인 거죠. 참. 근데 이 사면수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통신사가 간다고 일본에. 네네네. 끝나자마자 통신사가 가면서 이 이야기가 전해져. 새 친구 편지와 새 친구 이야기가. 일본 쪽으로. 일본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학자들하고 일본 학자들이 이제 서로 말은 다르잖아. 네네. 근데 글은 똑같잖아, 한자니까. 필담을 나눌 수 있죠. 필담을 나누죠. 필담으로 이 이야기가 전해져.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는 최고의 친구들 이야기라는 걸로 유명했어. 새 친구 이야기. 한류네. 한류지. 새 친구 이야기. 우정은 세 사람처럼. 이런 세 사람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K 우정. 있었어. 그래서 요 사면수관 서문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제 그 구봉이 쓴 서문인데 나는 우계성원과 율곡이와 가장 친했다. 지금 둘 다 세상을 떠나고 나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계성원도 죽고 그 다음에 구봉이 이제 다음에 또 죽는데 뭐 어쨌든 우계까지 죽고 나서 이제 모아놓은 거를 책으로 이제 쓰니까 이제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사랑하는 두 친구가 다 죽고 본인만 살아남은 쓸쓸함에 쓴 서문인 거지 이게. 모아놓은 편지. 몇 년을 더 살다 죽을까? 우리 아들이 지난 전쟁으로 두 친구의 글이 흩어지고 없어졌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나머지 두 친구의 편지와 내가 답장한 글 그리고 잡다한 기록을 모아서 나한테 보여주더라. 아버님, 요거 아버님의 우정을 모아놓은 편지들과 제가 기록들을 모아봤습니다. 해서 내가 그거를 모아서 질로 만들고 죽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의 그 우정을 느껴보는 자료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1599년 1598년에 우계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이 구봉이 이제 딱 선물을 쓴 거지. 이거 뭔가 카톡 단톡방 깐 거 같은 느낌인데. 단톡방 공개, 대화 내용 공개. 예. 그 주고받은 기프티콘 이제 공개하고. 그러니까 뭐 갖다 주고 했던 게. 막 한약재로 기프티콘 가 있고 막.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광고등 와 있고 막. 근데 실제로 이 편지글인 사면수가는 이게 뭐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계 김장생 집안에서 전하던 거야. 제자라서 그런가? 그 중간에 어떻게 건너가는지는 안 나와. 근데 이게 김장생 집안에 갔다가 지금 이게 보물이거든요. 호암 미술관에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사계 김장생 집안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케이스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계가 한약재를 직접 수확했다. 우계 성운이 한약재를 직접 내가 수확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는 물고기랑 뭐 저쪽에서 나오는 물고기 네.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소를 잡았는데 이러면서 소고기 그래서 소고기 보내. 귀한 거 보내. 귀한 소고기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봉도 이제 약재 말려가지고 우계 성운한테 보내주고 율곡한테 보내주고 노루고기도 말려가지고 우계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이제 보내주는 것까지도 인간적인 되게 정이 들어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우정이라는 게 혹시 그 맹자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맹자의 만장장구라는 그 파트에 보면 그게 만장이라는 사람이 물어봐. 감히 벗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벗님. 네. 감히 벗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라고 하니까 맹자가 말했어.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않고 신분이 귀하고 천함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이런 거 있잖아.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고 친구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벗이다. 그래서 벗이란 그 덕을 함께 벗하는 것이니 무언가 내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맹자의 그 내세우지 않는 사이, 내가 뭐가 조금 더 있다는 걸 내세우지 않는 사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걸 이제 그 아까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않는다 했으니까 불협장, 그 다음에 귀한 신분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불협귀, 그리고 불협형제. 그래서 이게 이 세 친구가 그랬던 거야. 불협장과 불협귀의 우정을 실제로 나눈 친구들인 거지. 그러니까 구봉의 신분이 천민이라는 굴레가 씌워졌단 말이야. 네. 그런데 율곡이나 우계가 단 한 번도 구봉을 벗이 아닌 그 어떤 관계로서도 비판하거나 까내린 적이 없어. 편지글에 마지막 편지글까지 항상 존경과 사랑으로 적혀 있다고. 이게 맹자가 말한 진짜 친구의 사귐을 한 거야. 이 세 사람이. 이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거 나중에 하자. 구봉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래 구봉의 할머니인가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쪽에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여튼 뭐 노비였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 엄마 쪽이 노비면 그 엄마 쪽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랬다고. 근데 그 집안에서 이제 송이필의 아버지가 워낙 뛰어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면책해가지고 뭘 해줬다고 이렇게 신분을 높게 가. 근데 진짜 잘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기묘사화 일어나고 이럴 때 자기 어머니 쪽 사람들 쪽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밀고 해버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이 망해버린다고. 안씨였거든. 안씨. 그 집안이 망해버리니까 구봉 아버지가 그 망한 집안의 재산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송이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송이필은 막 과거 시험 쳤는데도 막 그 집안 사람이라고 막 동인들이 막 욕하고 싸잡아가지고 나중에 그런 결국 뭐냐면 다시 환천돼 버려. 그래서 나중에 율곡이가 설에 대한 벼슬기를 허통하자는 거, 노비를 속량하자는 걸 왕한테 계속 건의하거든. 율곡이가. 근데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계속 건의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친구 구봉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네. 생각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는 지금의 그 연구 결과가 있어. 뭐 최영선이라는 분이 쓴 논문에도 나온다고.
거기 보면 율곡이 서울에 대해서 계속 허통하자고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구봉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율곡이는 자기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던 거지. 워낙 뛰어난 친구니까 게다가 그걸 국가 정책으로 바꿔버리려고 했다고 율곡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율곡이 죽었을 때 구봉이 쓴 제문을 보면 막 눈물이 나. 자기 친구 죽었을 때 쓴 제문이 보면 내가 학문에 있어 혹 새로운 견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의심했으나 오직 우리 친구 너만은 나를 믿어주었어. 그리고 항상 형이라고 불러. 서로가 다 형이라 그래. 근데 형은 나를 믿어주었어. 내가 말할 적에 화답할 리가 누가 있겠으며 내가 움직일 적에 행동할 적에 수작할 리가 도대체 누가 있었겠소. 외로웠거든. 구봉도 참 얘는 외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왼쪽 팔에만 맡기다가 오른쪽 팔을 잃어버린다는 격이었소. 이것이 슬피 부르짖고 몹시 애통함이 홀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우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어 형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이게 구봉의 자기 율곡이 죽었을 때 쓴 제문이었다니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내 주위에. 난 게다가 이런 우리 집안에 이런 복잡한 일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맨날 극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걸 유일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알아준 이는 너밖에 없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죽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막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데 주위 사람들이 정말 와적한 오버아이가 하는데 저마들은 모를 거다.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들의 우정이라는 건 진짜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리고 막 하여튼 이 성온 우계 성온과 율곡과 그 다음에 이제 구봉과의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씨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하여튼 이랬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봉 송익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봉 송익필 한번 가야겠네. 이거 사면수관을 가야겠네. 사면수관 한번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겠지. 잘 엮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간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H가 않네요 지금. 그러니까 좋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내가 이게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 어쨌든 우계 성운. 어쨌든 이 우계 성운이 이런 또 이래 된다라고 자기 이제 외손자 쪽으로 가면 이제 윤씨 집안으로 들어간다고. 윤씨. 파평 윤씨. 지금 대통령 집안하고도 관계가 있어. 자 어쨌든 이제 우계 성운 같은 경우에 이 얘기는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우계 성운의 제자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가야겠어. 우계 성운 얘기를 많이 못 해가지고 제자라도 하나 해주고 가야지. 우계 성운의 제자 중에 이순신의 후계자가 있어. 뭐지? 우계. 27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야. 이 우계 성운의 제자 27살에. 그런 다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 의병 이렇게 가지고 젊은 혈기에 막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통제용으로 이제 가게 돼. 가서 충무공하고 만나. 그런 다음에 묵과 별시에 급제해가지고 바로 이제 충무공 밑에 이제 딱 무사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노량해전이 마지막이잖아. 1598년에. 네. 노량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 배에서 선봉으로 막 하는데 적탄 5발을 파파파파팍 맞아버린 거야. 하고 그대로 팍 쓰러져 버린 거야. 이순신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 그 사람의 이름이 류형이란 사람이야. 류형이요? 유씨야 유씨. 유형인데 유형 하면서 막 이순신이 깨웠어.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때 이제 끝났다 라고 말을 했대.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유형이 깨어난 거야. 배 위에서 눈을 떴는데 막 폭탄 날라다니고 막 그 눈을 딱 떠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무너질 수 없어 하면서 다시 칼을 확 빼들고 봤는데 배 안에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왜? 이순신이 그 사이에 이순신이 적탄을 맞고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유형이 그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끝까지 그 배를 진두지휘해. 그리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마지막에 이끌어.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의 남은 가족들을 끝까지 보살핀 사람이 유형이야. 그리고 4년 있다가 바로 제5대
3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돼. 이순신의 다음 자리. 이순신이 제1대 3도 수군 통제사였잖아.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그거야. 유언이었어. 충무공 이순신의 비석이 세워지기 전까지 나의 비석을 세우지 말라. 이게 유형의 그 유언이었지. 이 사람이 우계성운의 제자야.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오성과 한음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오성과 한음 옛날에 만화도 있었는데 맞아요. 들어봤어요. 꾀돌이 두 친구 이야기. 실제로 오성 이양복하고 한음 이덕형 이야기거든. 이덕형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두 사람 다 급수는 높았어. 근데 한음 대감 이덕형이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도중에 이순신을 만나가지고 서신으로 물어봐. 수하 중에 공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순신이 답으로 했던 게 내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유형 위에 설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 후계자가 됐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적탄에 맞고 돌아가시고 그 배를 다시 진두지휘한 사람이 유형이었고. 근데 유형은 이미 5발 맞았어. 넌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이순신 대단한 거지. 그 사람이 바로 성운의 제자이자 이순신의 후계자 유형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한마바퀴 아니야? 한마바퀴. 뜬금없이 한마바퀴야. 뭐 있잖아. 어쨌든 우계성운은 이런 제자도 남겼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의 공통 제자인 김장생이 바로 이 조선의 그 다음을 이어간다. 이어간다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제 우계성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 네, 맞아요. 송이필은 더 모른다. 어쨌든 이제 우계성운이라는 분은 학문적으로 이제 원체 대단했던 분이고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선조가 직접 여관에 있는 우계 병문안에서 정치를 물어볼 만큼 항상 불렀는데 항상 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율곡이가 그 구봉한테 쓴 편지에도 그게 나와요. 임금이 불러도 안 쳐올라온다고 이 새끼는. 형이 한마디 해줘요 막 그러면서 그 편지에도 나오거든. 좀 가라. 하여튼 뭐 그런 내용도 있을 만큼 이제 그 우계는 학문적으로 진심인 사람이었고 태계 이황가 쪽에 그 학문의 바탕으로 해서 이기유원론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개인적 수양에 굉장히 이제 몰입을 했던 사람이죠. 몰입했던 사람이고 이 집안 자체가 또 원체 충절의 사람이기도 했고 유형 같은 경우에 아까 참 얘기 안 했는데 그 임진왜란 터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문과 합격했잖아요. 문과 합격하고 나서 등에 문신을 새겨요. 이때도 문신이 있었구나. 진충보국이라고. 이 은혜 반드시 갚겠다고. 진충보국. 충성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고. 문과 합격하고 바로 등에 진충보국 새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요. 야 이거 무슨 뭐 조직이야? 내가 아까 유형 얘기할 때 그걸 빼먹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라. 1심 뭐 이런 거네. 1심. 이 전쟁은 승리를 이끌겠다. 막 이제 내 목숨 바쳐 나라 구하겠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우계성운의 제자다. 이런 거지. 뭐 어쨌든 유형까지 이야기했고 어쨌든 이 시대 때 워낙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들. 아까 얘기했던 정열입 모반 사건에서 정열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거고. 송광정철 같은 사람하고 또 달라. 송광정철이 정치색이 엄청나게 달라. 송광정철이 시와 글은 잘 쓰는데 정치를 해서 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살인인가? 같은 친구들이야. 우의정까지 올라간다고 송광정철. 관동별곡 그 유명한 관동별곡 시도 있잖아요. 그 필마로 들어서니 뭐 삼각산 기봉에 뭐 필마로 들어서 그 있잖아요. 그거 이세 정철은 또 게다가 우리 한글시를 쓴다고. 언문을 쓰는 거. 하여튼 그런 대단한 사람이고 또 세 친구의 이야기에 정철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또 엄청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사면수관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사면수관을 통해서 우정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문묘의 우정은 어땠을까 궁금했잖아. 이 문묘들은 우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와 성혼 이 문묘의 우정도 엄청나게 대단한 우정들이었다라는 거기에 이제 구봉까지 포함해서 이 격이 내세우지 않고 격의가 없었던 그리고 끝까지 서로 존경했고 철학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달랐을 때는 다름을 표현했고 그런데 그 다름을 표현하는데 모든 걸 서로가 또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갔던 바로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사면수관에도 들어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오늘은 성운편을 마치고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율곡 2로 한번 넘어가. 와 이다. 이 하면서 성필 좀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 너무 길어. 율곡 2는 딴 거 할 게 있어. 이제 율곡 2는 할 게 너무 많은 게 태계 이왕하고 율곡 2가 나눈 것도 있지. 그렇죠. 만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면수관도 들어가지. 네. 또 그러면 과연 율곡 2는 죽기 전에 임진왜란을 예언했던가? 10만 양병선은 진짜였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 율곡 2가 금강산에 들어갔을 때 엄마랑 엄마가 돌아가시고 금강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스님을 만나. 그래서 그 스님과 나눈 필담이 있는데 그치.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몸묘 18은 얘기하면 너무 이때까지 뭐 이 사람이 인생사 이야기하고 좀 딱딱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율곡 2는 또 원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건데 그거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원편을 안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 가면 성원이라 그러면 성원 성산문 선원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선언문 성원이 쓴 건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율곡 2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5,000원짜리 집회. 저는 이제 사면수관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세 명도 이런 사면수관의 어떤 우정을 나누면 좋겠다. 그 말을 험하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험하게도 된다니까.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니까. 아니 그 노비 새끼야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노비 새끼야라고 한 적이 있잖아. 아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자고 앞으로. 앞으로? 아니 그럼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 뭐라고 하는 아니 게 했다는 뭐 게 있어, 아니고 그냥 앞으로 하지 말자. 과거에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주 간장 종지 되는 걸 볼래 아주 진짜.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겠어.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사면수가 때려쳐라. 건들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씨. 단톡방 깐다. 씨. 단톡방 까 이제 폭파시켜. 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율곡 2편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